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22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9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소식 하나를 또 전하게 됐습니다. 뭐 영상을 못 올린다는 아니고요. 영상은 제가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이제 시간을 써서 두 번의 영상을 업로드하게 될 것이고, 다음에 제가 어, 다음 주인 경우에는 한 번 업로드가 될 겁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제가 업로드를 하지 않겠다라는 공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연구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10월 달에 10월 9일이 또 한글날 월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도 한 개의 영상이 업로드 될 것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때 한 개 더 업로드는 될 것이고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 오피셜이 나왔는데요. 저의 세 번째 연구 학술 논문이 12월에 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핸드라 박사님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어, 함께 연구를 한다는 것, 그리고 국내와 국외 그 그러니까 두 분류에 있어서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행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저만의 어떤 연구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초점을 두고 저도 덩달아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계속해서 저의 연구를 실적을 내는 그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하면서 얻어진 결과물들을 공유하고 그 공유하는 자리가 더 많아져서 수학 교육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인정받고, 또 향후에 이제 예비 교사분들이 현장 교사로 나아갔을 때 이제 후배 학생들의 양성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에 그중 수학교육학에서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많은 성과를 내볼 생각이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목 상태는 좋지 않지만 저의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수학적 문제 제기입니다. 수학적 문제 제기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수학 문제 만들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 굳이 이야기를 해보면 mathematical problem solving이 됩니다. solving은 문제 해결이죠. 포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분들께서 이 수학적 문제 제기 가지고 연구가 일어났었고, 국내에서도 이제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서서 문제 제기와 관련된 연구들이 또 등장을 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현재는 정의와 그다음에 문제 제기의 예시, 그리고 그렇게 바꿨을 때 나타나는 전략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짧게만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지금 문제 제기라고 해놓고 다른 슬라이드를 보였죠. 분명히 제가 올렸을 때는 이 다른 내용이 아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일어났는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생방송은, 그러니까 생방송이었으면 이게 방송 사고구나라는 거를 이제 할 텐데, 사실은 제가 이게 이제 방송 사고라는 것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타날 리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또 됐네요. 일단은 뭐 계속 얘기를 해보죠. 문제 제기라는 뜻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이제 하시겠죠. 그 설정을 할 때 단순하게 숫자를 바꾼 것만으로 문제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이제 표현할 때 있어서 문장이 제시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12 나누기 2라는 나눗셈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그 부분이 있을 텐데 그 과정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라고 하면 여러 문제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12 나누기 2가 초콜릿 12개가 있는데 두 사람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초콜릿 12개를 두 개씩 묶는다든지 이런 현상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나눗셈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부분에도 두 가지 용어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나눗셈에서는 등분제와 포함제가 있습니다. 등분제, 포함제. 그때 제가 구분하는 방법은 제가 수교재, 그러니까 수학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영상을 올리면서 촬영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얘기를 만약에 했다면 단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나누기 2라는 그 나눗셈에 대해서 12가 초콜릿 12개 그리고 사람 2명, 그러니까 개와 명이 다르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결과값은 6이기는 하나 뒤에 나타나는 용어는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초콜릿의 개수가 6개 라는 의미가 되고요. 12개씩 12개가 있는데 2개씩 묶는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뭐랄까요, 개가 다 이제 동일하죠. 그 동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점이 이 부분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PPT가 지금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자료는 사실 이제 제가 학부 수업을 하면서 썼던 내용인데 아래에 있는 내용은 무시를 해주시고요. 똑같이 제가 적어 놨었던 내용이라서 이 PPT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 만들기는 어떤 정의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킬패트릭이라는 학자가 1987년에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이 문제 만들기로 용어를 문제 형식화하기라는 용어로 제시를 했고 그에 따른 의미로 문제 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형시켜 새로운 문제를 만들거나 문제가 만들어진 후 문제를 다양하게 수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 이제 실버라는 학자가 1993년 그리고 1995년에 밝혔던 내용으로 문제 생성하기라는 용어를 쓰면서 주어진 상황 또는 경험, 주어진 문제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과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밑에 있는 브라운 앤 웰터의 1983년인데요. 이 분들이 하셨던 용어가 바로 문제제기입니다. 프로블럼 포징. 이거에 대한 의미로 탐구 과정으로서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 단계, 그리고 주어진 문제에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냄으로써 수용의 수준을 넘어서 도전하고자 하는 도전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전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킬패트릭도 그렇고 실버도 그렇고 브라운 앤 웰터도 그렇고 문제에 대해서 만들 때 변형을 한다. 그 변형의 기준은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전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서 얘기를 하고, 전체가 된다면 이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만들어진 후에 문제를 다양하게 수정을 할 때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서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브라운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이보다 더 뛰어넘는 문제를 만들어 볼 거야 라고 하는 도전 단계로서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리드라는 학자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치와 동형인데요. 제가 이제 학부 수업을 할 때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보충 영상에서 동치 동형을 얘기했었습니다. 동치와 동형에 대해서는 용어 자체가 정말 다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치는 문제 구조와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같았을 때를 동치라고 합니다. 수학에서 동치라고 했었을 때도 이제 유리수의 표현이 순서쌍과 동치를 이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나타나는 내용이 이퀴밸런트 릴레이션이고, 릴레이션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묶음들을 이퀴밸런트 클래스라고 붙입니다. 동치류. 뭐 이거는 이제 현대대 수학에서 배우는 내용이니까 저희 알고 있는 수학 교육학의 용어에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형이 등장하고 밑에 유사와 무관이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2차원 평면에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려 볼 텐데, 보이시죠? 네, 지금 뭐 선은 뭐 바르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로축을 세부 내용이라고 하고 세로축을 문제 구조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각각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물리적인 세부 내용과 문제 구조가 모두 상이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여기 무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한쪽이 동일한 부분을 동형과 유사로 보고 있고, 여기 부분이 이제 동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구조 세부 내용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높다는 것은 같은 부분이 높을수록 동치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한쪽이 다른, 그러니까 한쪽이 낮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동형 또는 유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 질문은 제가 이제 넘기도록 하고 이거를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제시를 해볼게요. 한 논문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각형의 당구대에는 각 모서리마다 ABCD 4개의 포켓이 있습니다. 처음 A 포켓에서 45도 각도로 출발한 당구공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45도로 튕겨져 나갈 때 최종적으로 4개의 포켓 중 하나에서 멈춘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알려주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사각형이라는 내용, 그 다음에 모서리마다 포켓이 있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처음 포켓의 위치는 A에 있다, 그 다음에 45도의 각도로 출발을 한다, 벽에 부딪힐 때마다 45도로 튕겨져 나간다, 그 다음에 4개의 포켓 중 하나에서 멈춘다 인데요. 이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그 문장의 경우들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렇게 바꿉니다. 우리가 이제 브라운 앤 웰터가 얘기했던 연구, 아까 1983년이라고 했는데요. 이 논문은 또 90년에 밝혀진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연쇄, 체계적 변화, 대칭, what if not, 이 4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더라 라는 제시를 합니다. 연쇄 같은 경우에는 선행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 문제를 풀고 이걸 계속 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1번, 1-2번, 1-3번 이러면서 어떻게 구조를 하냐면 일반화된 내용으로 끌고 가죠. 흔히 얘기하는 수열의 부분이 이 연쇄 부분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각형이라고 했는데 그 사각형에 대해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제시합니다. 그 비율을 제시할 때 먼저 특정한 비율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2 곱하기 4, 3 곱하기 6, 그러면 다음에 올 것은 4 곱하기 8이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일반화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일반화된 내용이라면 n 곱하기 2n, 당구대에서는 어디에서 멈추느냐,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연쇄 부분이고요. 하나의 예시니까요, 다른 문제들도 연쇄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하나의 중요한 측면을 고정시킨 채 다른 측면을 체계적으로 변형시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체계적 변화라고 하는데, 이 과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는 한 곳에서 멈춘다였는데 이제는 마지막에 있는 것과 처음에 있는 그 관계를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를 준 거죠. 중요한 측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각형이라는 그 틀은 고정한다. 그리고 당구공에서 45도로 쳤으면 45도로 튕겨져 나간다. 이 부분은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묻는 내용을 지금은 곧 이제 바꾸면서 그것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의 조건과 목표를 대칭적으로 맞바꾸는 문제로 대칭을 제시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물어봤을 때는 당구 공의 위치를 물어봤다면 당구 공의 위치를 알려주고 크기를 묻습니다. 당구 대 크기. 그렇게 썼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를 묻는 것이 이제 대칭입니다. 조건과 문장의 목표 내지는 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맞바꾸는 문제가 대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이 워디프나 전략일 겁니다. 문제를 암시적이거나 명확한 제약 조건에 도전하고 개방적인 형태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워디프 낫을 얘기합니다. 문장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아니라면. 그러면 아까 했던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문장에서 워디프 낫 전략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보이는 사각형이 있죠. 이 사각형이 아니라면 이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뭐 삼각형이 될 수 있고 오각형이 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이제 도형에서 각 점을 찍습니다. 그렇게 A, B, C, D 아니면 더 많이 E, F, G, H 뭐 이렇게 더 늘어가겠죠. 그렇게 했을 때 튕겨져 나가는 각도를 또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튕겨져 나가는 것도 각도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고, 4개의 포켓 중 하나에서 멈춘다에 대한 이 문장 자체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멈춘다가 이 부분에서는 조건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위치를 달리하든지 아니면 각도를 달리하든지 해서 조건 제시됐던 조건을 바꾸는 그런 형태가 이 워디프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별그램에다가 정리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리하는 내용은 학생들이 만들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예시가 있는지를 논문, 선행 연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께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제가 지금 실험을 안 하고서 그 이미지를 눌렀더니 갑자기 서술형 평가가 나와가지고 좀 당혹스러웠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제가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할까 이런 것도 배우는 자리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나 이거 다시 찍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를 찍으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이거에 부끄럽겠지만 부끄럽지 않으려고 최대한 하는 그런 사람이 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지금 이 수학교육과 대학생 분들께서 보시거나 하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당황하실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교육봉사나 교생 실습을 했었을 때도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적이 많았는데, 그럴 때 내가 학생들한테 실수한 티를 냈다는 것을 조금은 감추려고 했고, 그것을 좀 더 의연하게 넘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옳게 잘 따라온 그런 부분이 이 내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아마 좀 잘 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막 지를 수 있는 상태, 뭐 지른다기보다 평상시 목소리처럼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은 상태라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